안녕하세요. JJ입니다. 오늘은 JJ의 PNCU 정복기 제4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업비트하고 K뱅크,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하려면은 제일 처음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면책고지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강조를 하는 건데, 뭐든지 투자는 본인의 누가 권유를 했던 간에 본인의 결정으로 투자를 한 거기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그거는 본인 책임이라는 거를 좀 다 알고서, 그리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면책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려면은 업비트를 가입해야 되는데, 업비트를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업비트에다 돈을 입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업비트랑 연동이 된 게 K뱅크입니다. 그래서 이 K뱅크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비트 가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다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따로 만들지 못하고, 다른 분 유튜버 그 주플렉스라는 그분 거를 영상에서 다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K뱅크를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거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K뱅크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이제 K뱅크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K뱅크 계좌 만들기 하시고, K뱅크 시작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 써주시고 주민등록번호 눌러주시고 다음 누르신 다음에 통신사, 그 K뱅크는 본인 이름으로 된 핸드폰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분 걸로 하시면 안 돼요. 본인 걸로만 하셔야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핸드폰으로 그 본인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 통신사 선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 인증 해주신 다음에 인증번호가 날라올 거예요. 그럼 인증번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인증수단 등록하기. 인증수단 등록하기는 여기 선택 항목에 전체 동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시는데,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실 때 다른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선택사항은 체크하지 마시고 필수사항만 체크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간편 비밀번호 6자리를 만드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정책 보안상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녹화를 못 하셔가지고 6자리일 거예요. 6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시고 2번 눌러서 확인까지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문인식 뭐 할 건지 거기서 지문인식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다 이제 수월한데,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이제 그 본인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 인증을 할 때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입출금 통장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 영문 이름, 그 개인 정보, 이메일 이런 걸 다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누르시면은 해당 사항에 있는 걸 주소하고 이메일 넣어주시면 되고, 해당 사항 되는 뭐 학생인지 주부인지 이것도 눌러주시면 되고, 뭐 외국인입니까? 이거 여기서는 둘 다 아니오를 누른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당 사항에 있는 것만 다 이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뭐 근로소득자인지 뭔지 그런 것 본인의 맞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통장 개설에 동의한다고 해서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출금 요약 상품 설명서 요거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계좌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4자리죠. 4자리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요거 이제 KYC 인증, 주민등록증을 찍으셔야 돼요. 주민등록 사진을 찍는데 좀 어두운 바탕에서 찍어야지 더 잘 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사진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 계좌가 됐습니다. 은행 계좌를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계좌를 만들기 전에 지금 그 본인이 쓰고 있는 계좌를 은행을 여기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계좌번호를 넣으면은 그 은행으로 돈이 1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뭐 4121 K뱅크 이런 식으로 입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숫자 4자리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여기 4자리를 넣어주시고 다음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입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처음 만드시면은 한도가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한도 계좌를 높이시려면 요거 체크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렇게 K뱅크가 만들어집니다. 그 K뱅크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시니까 요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비트 로그인하는 걸로 그 가입 방법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업비트도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해 보니까 제가 공기계로 업비트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로 그 회원 가입란이 없더라고요. 그냥 업비트 로그인하고 카카오 로그인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일단 이건 옛날 방식인데 옛날에 했던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로 바뀐 거, 그 회원 가입은 아직 안 나오는데 추후에 뭐 따로 회원 가입이라는 게 나올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걸로 계속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카오로 로그인하는 게 그 11월 21일인가 그때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 업비트 로그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업비트 설치를 하신 다음에 여기 확인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새로 나온 거는 여기에 업비트 로그인이 새로 떴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다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걸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예 그냥 두 개 다 설명을 드리려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계정을 시작하기 누르시면은 요거는 그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카카오가 두 개예요. 번호를 두 개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주로 쓰는 카카오 그걸로 해가지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메인이고 요게 서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 번호에 해당되는 그 카카오톡이고, 요거는 다른 번호의 카카오톡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의하고 계속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동의하시고, 필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필수만 하시면 돼요. 필수 동의하고 눌러주시고, 여기도 필수한 다음에 확인 누르신 다음에 본인 인증, 뭐 KT인지 SK인지 뭐 알뜰폰인지 그걸 하시면 되고, 똑같이 이름, 휴대폰 번호, 요거는 이제 패스인데 패스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문자로 받기로 하셔도 돼요. 여기 요 문자 인증 있죠? 요걸 누르시면은 요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 인증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객 이렇게 이제 계정이 만들어지면은 고객 고객 확인 완료 후 거래하기, 요거를 클릭하셔 가지고 신분증 여기 고객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영문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이런 거 해당 사항 있는 거 다 적어 주시고, 여기서 본인 자금으로 이용하시나요? 예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 똑같이 K뱅크처럼 똑같이 여기 해주시면 되고, 큰 의미는 없어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다 적어 주시면 되고, 사진 촬영하는 거, 이게 그 해외 거래소든 어디든 KYC 인증을 할 때 이게 사진 촬영 무조건 다 사진을 촬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요걸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돼요. 사진 촬영하신 다음에 여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발급 날짜, 그 신분증 발급 날짜 그거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K뱅크랑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K뱅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K뱅크로 한 다음에 여기 계좌번호 누른 다음에 전체 동의해 주시고, K뱅크에서 이제 돈이 들어올 겁니다. 1원이. 그러면 거기 업비트 여기는 이제 291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밑에다가 숫자를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ARS 인증하라는 거 ARS 인증하면은 요대로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끝나시면은 원화 입출금 가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면은 해외 거래소 그 어떤 데는 뭐 카드로 그 코인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업비트에다가 K뱅크에다 돈을 넣어놓고 그리고 업비트에다가 돈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럼 거기서 보통 처음 거래하시는 분은 3일 동안 락이 걸려요. 3일 동안 거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거래를 하려고 할 땐 또 돈을 새로 넣으면은 그 넣은 날로부터 또 하루가 또 락이 걸려요. 그럼 락이 풀리면은 그때 리플이든 트론이든 그걸 사가지고 해외 거래소 옮긴 다음에 해외 거래소에서 내가 원하는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PLC나 그런 코인들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을 인출을 하시려면은 요걸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똑같이 내가 BTC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팔아서 트론으로 바꾸신 다음에 팔 때는 USDT가 되죠. 그럼 USDT를 다시 트론으로 바꾸고 트론으로 가지고서 업비트로 오신 다음에 업비트에서 그거를 트론을 다시 팔아가지고 팔만이 원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K뱅크로 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실 텐데 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업비트에서 다른 해외 거래소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는 있는데 한도가 100만 원 미만이에요. 근데 이제 트래블 룰이 적용된 OKX나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에서는 억대까지도 거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 거래하시려면은 저는 OKX를 거래하거든요. 바이낸스는 좀 해보다가 제가 초창기 때 해가지고 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바이낸스는 잘 안 하고 있고 OKX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KX하고 저는 MEXC, 코인스비 그렇게 여러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것이 그 인증을 그 2채널 인증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해외 거래소는 OPT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카카오페이로 인증을 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한 다음에 요 인증 활성화를 하셔가지고 하면은 다 됩니다. 그럼 이제 돈을 어떻게 넣는지 그럼 입출금이라는 게 있죠. 요걸 클릭하시고 원화를 누르시면은 내가 K뱅크에 돈이 100만 원 있다. 그러면 원화에서 100만 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금하기 누르시면은 100만 원이 입금이 돼요. 그러면 업비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지금 넣은 순간부터 3일 동안 락 걸려서 이제 돈을 입출금 못 하고 거래를 못 하고요. 3일 후부터 원하시는 BTC를 사시던 아니면은 트론을 사가지고 해외 거래소 보내서 다른 거를 사시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YC 아니 그 카카오페이 인증하려면은 뭐 입금 금액에서 요렇게 그게 이제 그 카카오톡 요렇게 카카오페이 그 인증하라고 떠요. 그럼 인증 뭐 확인한 다음에 다 하시면은 이렇게 다 되니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고 입금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 실제로 요번에 그 스샷을 찍어가지고 새로운 로그인 방식이에요. 이게 업비트 새로운 로그인 방식인데 처음에 업비트를 딱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음 누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비트 로그인 새로 떴죠. 그럼 업비트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업비트 시작. 그다음에 전체 동의를 하시고 그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요거를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통신사 그래서 이게 또 인증하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니까 본인 핸드폰 본인 이름으로 된 거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은행 계좌 똑같아요. K뱅크로 하셔가지고 계좌번호 넣으신 다음에 하면은 여기 업비트에서 숫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431이 왔거든요. 431 누르시면은 이렇게 업비트에 이렇게 와 있는 게 다 있고 그런 되면은 이제 업비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업비트 그 K뱅크에 들어가셔서 그 숫자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건 K뱅크거든요. K뱅크에 431이라는 그 숫자가 왔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업비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해서 이제 업비트를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추가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QR 코드로 간편하게 QR 코드로 그 저는 그 PC 활용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 추천을 드려요. 핸드폰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클릭 하셔가지고 한국어 번역을 누르시면 다 한글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좀 편해요. 요게 한글이 지원 안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그 번역을 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크롬은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고요. 크롬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 업비트
로그아웃을 먼저 할게요. 업비트를 로그인 할 때 처음에 업비트를 끼시면은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 로그인을 누르시면 여기 QR코드 로그인이라고 있죠. 이걸 어떻게 로그인하냐면은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화면입니다. 이 업비트를 클릭하고 그럼 내 정보를 들어가시면은 여기 나와요. 요걸 누르시면은 저희 QR코드를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그 화면에 업비트 로그인이라고 돼 있던 거 클릭하시면 이런 QR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시면은 거기 화면에 나와 있던 숫자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로그인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QR코드가 나와요. 그리고 요 숫자가 나온 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업비트를 클릭하시고 내 정보 들어가셔서 요거를 요 카메라 요걸 누르신 다음에 허용을 하시고 QR코드로 로그인 딱 누르면은 여기 QR코드 여기 숫자 있죠? 그래서 02 요 숫자 누른 다음에 그러면 바로 그냥 로그인이 됩니다. 일일이 막 이렇게 안 치셔도 돼요. 근데 이게 PC로는 이렇게만 가능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카카오로 로그인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카카오 계정 로그인이 안 되면은 어떤 식으로 PC도 되는지는 나중에 또 바뀌는 대로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플래틴 해외 거래소도 그렇고 플래틴 월드 이런 것도 어떻게 하시냐면은 로그인을 하실 때 화면을 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로그인을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로그인 누른 다음에 OPT 눌러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똑같습니다. 그 월렛 있죠?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울티마 월렛, 요 울티마 월렛을 누르시고 그리고 가운데 거 있죠? 요거 제가 잘못 누른 거고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요 스캔하는 게 나와요. 그럼 요거를 아까처럼 로그인하는 걸 딱 누르시면 QR 코드가 있잖아요. 요걸 딱 QR 코드를 하면은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전 거였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 거 요거 이렇게 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바로 그냥 로그인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 OPT 그런 거 누르실 필요 없이 그냥 요거 QR코드만 딱 찍어서 아까는 제가 이게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QR코드가 안 맞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 걸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좀 간편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그 코인 투자를 하려면은 이제 K뱅크하고 업비트를 가입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노동 생산성이 74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생산성이 안 나오는가 보다. 지금 뭐 채굴이 채산성이 안 나오는 것처럼 안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좀 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생산성이라는 게 단위 시간당 직원 한 명이 만들어내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을 생산성이라고 부르고 이게 높아지게 되면 경제 성장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야 직원이 해내는 일이 많아지니까 월급도 오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 월급을 좀 더 주기는 해도 상품이 엄청나게 만들어지니까 비용이 낮아져서 가격도 내릴 수 있는 결국에는 물가 상승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그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금리 인상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생산성 수치가 올해 들어 1947년 이래로 가장 낮았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은 직원을 더 고용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들이 직원을 뽑다 보니까 고용 시장은 계속 타이트해지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고용 지표나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좀 계속
그 예측치보다 좋게 나오거든요. 다 이런 생산성이 안 좋으니까 계속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직원을 뽑으니까 돈은 더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니까 상품 가격은 올라가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연준에서는 그걸 내리려고 금리를 또 올려버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고용주도 기쁘지 않게 되고 근로자도 힘이 빠지고 고객들도 안 기쁘고 다들 이렇게 불행한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기업도 경제학자도 왜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를 여러 가지 가설들로 얘기한 게 있는데 그 가설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원들이 콧대가 높아져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사장님들이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직원들도 아니까 내가 열심히 일 안 한다고 사장님이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대충대충 하는 추측이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quiet quitting이라는 조용한 사직이라는 현상이 퍼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는 내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출근하려면 10분, 20분 먼저 출근을 하고 퇴근도 좀 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하고 그게 그냥 관행처럼 당연한 것처럼 해왔잖아요. 근데 요새 MZ 세대 젊은 세대들은 회사에 예를 들어 8시 출근인데 7시 40분이나 50분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안 들어간대요. 8시 딱 되면 들어간대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5시다. 그러면 5시 딱 되면 하던 일 다 멈추고 그냥 다 가버린대요. 그래서 윗사람이 왜 이렇게 가냐고 좀 다 하고 마무리 지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나는 5시까지니까 5시까지만 일하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상받는 만큼 일을 한다는 거고 추가 근무하면서 내 사생활까지 일에 쏟지 않겠다. 다른 직원들과 억지로 관계를 만들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는 개념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바쳐 일하지 않고 사실상 나는 사표 낸 거랑 마찬가지고 딱 그만큼만 일하겠다.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2019년까지만 해도 원스트라이크란 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한 번 실수하면 바로 해고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10 스트라이크랍니다. 그리고 10 스트라이크 해도 해고될지 아닐지는 해고가 될지 아니 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직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걸 아니까 그냥 뭐 내가 막 그냥 목숨 바쳐서 일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이렇게 많이 변했죠. 또 한 가지 가설은 원격 근무 자체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생산성 하락의 주범일 거라는 건데 원래 일이라는 것은 서로 얼굴도 보고 커피도 마시면서 툭 한마디 던지는 걸로 일을 배우는 건데 원격으로 일을 하니까 진도는 나가는데 일하는 법에 향상이 없다는 그런 분석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생산성 감소 트렌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과거에는 생산성 하락은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경기가 나빠지면 해고가 늘게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잘리면 안 되니까 긴장을 하고 정신 차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시 생산성 회복이 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인력난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면 해고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긴장할 일도 안 생기고 그러면 생산성은 계속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계속 생산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물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 있고 금리가 계속 생각보다 오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이제 내용인데 그러니까 생산성이 그 금리랑 어떤 연관이 있나 뭐 그런 거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내용을 듣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이게 그 아침에 할 거예요. 이게 아침 그 라디오에서 하는 MBC 라디오에서 이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라고 요 랭킹에 들어가시면은 순위가 3위로 올라갔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6위였는데 이 이진우라는 분이 그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목소리도 똘방똘방하고 말도 정말 그 어려운 경제를 너무 쉽게 잘 풀이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봤었거든요. 여기 이게 그동안에 나온 내용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뭐 경제, 해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그
이슈거리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CCTV, 커튼과 블라인드가 창문 속으로 뭐 요런 것 요런 내용들, 그리고 뭐 요번에 중간 선거 관전 포인트,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호마호크라는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가 전자레인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자레인지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크기도 크고 몇 천만 원이었대요, 그게.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딱 풀어주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제가 PC로 보는 거고, 핸드폰에 팟캐스트라는 거를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면은 거기에 요거 있거든요. 경제를 좀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꼭 추천드릴게요. 요거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 요거는 이제 그 올해 8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노동 생산성 74년 만에 최저치 라면서 이렇게 딱 내용 나와 있고요. 직장인 콰이어트 쿼팅, 최소한 업무만 한다. 칼퇴후 건드리지 마.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하죠. 이걸 뭐 나쁘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헤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10월 31일 나온 뉴스인데, BTC,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역할을 할 거라는 뭐 그런 뉴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2단계 실험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자 지급, 국가 간 소송 송금, 요거를 뭘로 했느냐, 이제 CBDC겠죠. 여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그러니까 제가 이런 뉴스들을 가져오는 게 비트코인 현금 미출액이 전 세계 38,880대.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돼? 38,804대. 미국에 88%가 있다는데,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현금 미출기에서 돈을 찾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제가 뉴스를 가져오는 게, 이제 가상화폐가 실생활에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뭐 가상에서만 쓰이고 막 저건 실제로 쓰질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점 이렇게 쓰이는 곳이 생겨나고 있고, 계속 제가 다른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김프. 요거는 이제 이마트가 소유하고 있는 게 스타벅스죠. 저는 이 뉴스를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그것도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들었는데, 연초에 금융가에서 가장 그 긴장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업체가 하나 있다고 나왔는데, 그 업체가 바로 이 스타벅스였어요. 근데 스타벅스랑 이 그 은행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는데, 이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의 충전금이 잔여로 남아 있는 금액이 2조랍니다. 전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은행을 해도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페이 남아있는 돈이 3,841억이죠. 하이플러스가 2,603억, 스타벅스가 2,503억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2억이라는 거예요. 2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선물 같은 거 이제 카드로 만 원짜리 뭐 2만 원짜리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8천 원 쓰고 2천 원 남고 뭐 그런 것들, 그런 돈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티머니가 1,975억.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핸드폰 결제하는 거 있죠. 어디 이제 뭐 사이트 가서 이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결제는 우리는 그 다음 달에 이제 바로 날라서 하지만, 이 업체들이 돈을 받는 거는 한 달 이상, 한 달 보름 막 이렇게 걸려요. 그동안 이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에 우리가 돈을 넣어놓잖아요. 그럼 업비트에서 우리가 코인을 사려고 돈을 넣어놓고 있지만, 그 업비트에서는 저희한테 돈을 10원짜리 하나 이자를 안 주죠. 근데 걔네들은 그거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평균적으로 남아있는 돈이 수백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쿠팡도 그렇고 뭐 인터파크 이런 데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음. 빅맥 지수 아시죠? 이 빅맥 지수가 그 전 세계 맥도날드에서 꼭 파는 그 햄버거 빅맥인데, 이 빅맥 지수로 그 나라의 그 화폐 가치를 따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맥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빅맥 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어요. 그 스위스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빅맥을 1,000원에 산다. 그럼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는 뭐 1,300원, 1,400원 뭐 이렇게 지금 빅맥 지수가 높아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미국 대비 21.6% 이렇게 비싸요. 스위스는 30.3%.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고 스위스에 있는 그 맥도날드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식을 보면, 미국 주식을 보면은 뭐 횡보 치는 데도 있고 오른 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아 굉장히 18K 좀 올라갔네. 아까 17.5K까지 봤거든요, 제가. 18K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엄청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김프로 좀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시가총액 그 기업들인데, 전에 마스터카드가 30이었잖아요. 근데 25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삼성이 32위에서 27위까지 올라가고, 제가 이번에 PLC 카드 신청한 게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데, 저는 이제 지방에 있어가지고 그걸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연동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또 써봐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하나씩 영상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BNN, 이게 독일 뉴스인가 봐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22년 일상 구매를 위한 최고의 암호화 카드. 그래서 이제 PLC 카드하고 코인베이스, PLC 카드, 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이어렉스하고 뭐 요렇게 얘네들이 이제 장단점을 이렇게 설명한 건데, 결론은 PLC 카드만 하는 게 없다. 이건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백 또는 주와 같은 다양한 추가 보상 옵션이 있는 가치 있는 암호화 카드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캐시백이 뭐 7%뭐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일을 한도도 뭐 인출 한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PLC 카드는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업비트 로그인하는 거하고, 그리고 K뱅크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업비트하고 K뱅크 만들어져서 연동시켜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